진폭이 점점점 잦아들 거예요. 네, 점점점 잦아들다가 한번 이렇게 상방으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찌됐든 네, 하방 근처죠. 마운트곡스 물량이 좀 움직이고 있죠. 이 14만 개의 물량이 일시에 매도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출렁하게 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세게 출렁이면 그때는 좀 매수를 더 해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세게 출렁이면 65,000달러까지는 올 수 있고요. 좀 심하게 출렁이면은 한 62,000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30일 9시 35분입니다. 오전 9시 35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뭐 되게 지금 지지부진하죠? 네, 7만 달러 뚫었다가 그 다음에 쭉 하락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약간 좀 사이드워크죠. 횡보라고 하죠. 그냥 옆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이때 72,000 이렇게 뚫었다가 요때 아시죠? 네, 이때 이더리움 현물 ETF 뉴스가 요때 있었잖아요. 네, 이때 많이 올랐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니까 비트코인하고 상관이 없어서 이때 좀 빠졌었죠. 네, 66K까지 빠졌다가 또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7만 달러 넘었다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67,000달러를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되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 깨지면 좀 사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계속 리테스트는 계속 하는데 안 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잠깐 요새 뭐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좀 저점이었던 것 같죠. 네, 한 56K 정도 됐던 요때가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많이 못 샀죠, 다들. 네, 한 52K까지, 50K까지 빠질까봐, 네,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못 사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큰 폭으로 이렇게 빠지면, 네, 그냥 몰빵은 안 하더라도 분할 매수는 하는 게 맞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때 바로 V자 반등이 엄청 세게 왔죠. 네, V자 반등이 엄청 세게 왔어요. 이때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평화롭게 미사일 주고받고 하면서 네, 잘 해결되면서 조용히 좀 잘 해결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네, 요때 이더리움 ETF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같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거 다 오른 거를 이더리움이 승인 나고 다 뱉어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때가 또 기회였긴 하죠. 네, 요때 살까 말까 했었는데 요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네,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한 67,000달러 선에서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투자 전략은 저는 항상 이렇게 쌀 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눌림목에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 눌림목이나 사면 안 되고 반드시 상승장에 눌림목이어야 됩니다. 상승장에 눌림목. 그게 저는 투자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봉으로 좀 보실게요. 요런 차트를 보면서 지금이 상승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상승장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상승장이 아니라고 말할 순 없죠. 네,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게 상승장이 아니면 네, 언제가 상승장이겠습니까? 이건 상승장은 좀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이때 한 73,000 찍었다가 56,000 찍었죠.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 반등하긴 했어요. 그런 모습인데 좀 지지부진하죠. 여기서부터는 좀 횡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눌림목이 됐잖아요. 여기가 사실 제일 좋은 자리이긴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한 번 더 눌림 자리이긴 하거든요. 크게 눌림 자리는 아니지만 눌림 자리이긴 한 거죠. 1시간 봉으로 한번 좀 라인을 패턴을 좀 그려볼게요. 네, 요때부터로 봐도 좀 삼각수렴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죠. 네, 저점들을 연결하고 고점들을 네, 연결한 겁니다.
그럼 삼각수렴의 특징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뭐 이런 상태죠. 되게 예쁘게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가 A, B, C, D, E는 뭐 뚫고 물론 하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반이잖아요. 상방으로 가락률이 50%, 하방으로 가락률이 50%. 뭐 보통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 진입이 엄청 컸죠.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대략 한 6,000달러 정도 됐잖아요.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6,000달러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상방 돌파하게 되면 6,000달러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76,0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깨지면 그리고 이게 삼각수렴 관점이 맞다면 전고점을 넘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삼각수렴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한번 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진폭이 점점점 잦아들 거예요. 점점점 잦아들다가 한번 이렇게 상방으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찌됐든 하방 근처죠. 요럴 때는 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중장기로 뭐 한 1년 이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투자할 거다 하면은, 여기 뭐 깨고 내려와도 뭐 추가로 더 사면 되죠. 요렇게 중장기 투자할 때는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일 쉽죠. 초보자에게 가장 적당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드를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단타도 좀 치거든요. 요새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면 롱 잡고 떨어지면 롱 잡고 하면은 수익이 좀 잘 나더라고요. 그 대신 단타를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손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단타 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손절을 잘 못한다. 그럼 단타를 하지 마세요. 단타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본인이 잘 알잖아요. 나 마이너스일 때 존버를 타는지 아니면 나는 손절을 칼같이 하는지 요걸 좀 잘 살펴보고 내가 만약에 손절을 잘 못하면 분할 매수로 중장기 보유한다. 요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쉽죠. 나는 좀 손절을 좀 잘한다. 나는 단타에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요런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죠. 올라갈 때는 뭐 이거 끝까지 다 먹으면 되죠. 여기까지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걸 넘어갈 걸 기대해서 더 뭐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도 되고 스윙 투자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얘를 깨고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7K거든요. 67,000달러보다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은, 이건 그냥 자르면 됩니다. 이러면 손절하면 돼요. 손익비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67,700이잖아요. 여기에서 상승하면 여기까지만 된다고 쳐도 한 69,000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1,300달러 정도 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걸 뚫고 가면은 그건 진짜 많이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 정도 팔면 되죠. 나머지 반은 뚫고 갈 수도 있으니까 본절 자리 오면은 다시 되팔고 뭐 이런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한 67,000, 그러니까 69,999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좋은 자리 오면 포지션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 하는 사람만 단타를 해야 돼요. 단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단타로 돈 버는 사람은 한 5%도 채 안 될 거예요. 단타로 돈 벌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현물 투자로 중장기 투자한 사람은 지금 대략 한 85%에서 90%가 수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높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현물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중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둘 다 쓸 생각이에요. 뭐 중장기로 뭐 비트코인 뭐 한 6개 정도 있잖아요. 그건 좀 다 가져갈 거고 이더리움도 한 15개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다 가져갑니다. 기타 뭐 자잘한 알트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좀 상황 봐서 투자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이쯤 이걸 깨주면 66,000달러가 오면은
좀 과감히 들어가 볼 생각이긴 한데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네요. 좀 되게 애매해요. 단타를 잘 안 치니까.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롱 잡고 떨어지면 롱 잡고 그러니까 아주 짧게 네,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수익이 꽤 크더라고요. 네, 요즘에 한 15분 봉이나 5분 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5분 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7,000 초반대 오면은 68,000대 가고 67,000 초반대 오면은 68,000대 오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자리를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단타 쳤는데 지금 수익이 꽤 많아요. 네, 운이 좋았죠. 이렇게 될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좀 횡보하고 있길래 좀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돈 좀 벌고 싶어서 단타 쳤는데 수익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요 정도면 네, 저는 만족합니다. 욕심이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요게 한 요쯤 오면 또 다시 한번 단타를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지금 아까 방송 직전에 네,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들어가는데 좀 단타도 한번 좀 소액으로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단타를 너무 금액 크게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네, 요 정도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경험. 트레이딩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경험을 쌓아보고 좀 거래도 해보고 네,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더리움 차트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더리움 차트 보면은 뭐 놀라운 수준인데 이때부터 네, 엄청 올랐죠. 네, 작년에 비트 오를 때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1월 10일쯤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빠질 때 같이 빠지다가 그 다음에 엄청 올랐죠. 네, 그 다음은 이더야.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되고 났으니까 넥스트는 나다라는 기대감에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몇 퍼센트 올랐나 한번 찍어볼게요. 네, 대략 한 83% 올랐죠. 비트코인하고 요때만 해도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하지만 솔라나랑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이랑 가장 큰 차이는 비트코인하고 솔라나 얘네들은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떨어졌다가 바로바로 치고 올라왔는데 얘는 뭐 꾸준히 계속 빠졌죠. 너무 불쌍했잖아요. 이맘때쯤에 제가 이더리움 너무 불쌍하다. 네, 이렇게 불쌍하니까 좀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5월 23일 날 바네크에서 거절이 나면 저는 거절 날 줄 알았어요. 네, 현물 ETF가 거절 나서 크게 빠지면 이때는 나도 이더리움을 좀 더 살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절 난다고 했더니 갑자기 SEC에서 방향을 급선회해가지고 승인 소식이 있었죠. 승인 될 것 같다. 그 이후로 한 20%가 갑자기 그동안 못 오른 거 뿡 하고 올라가 버렸죠. 네, 비트코인이랑 솔라나랑 차트 한번 보시면 비교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원래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좀 올라가다가 이더리움 뉴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었죠. 솔라나도 좀 비슷하죠. 물론 비트코인만큼 다 따라잡진 못했는데 솔라나도 뭐 나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그동안 못 올라온 게 한 번에 올라왔죠. 그래서 요때 산 거 아니면 네, 지금은 글쎄요. 네, 투자를 지금 이더리움 사도 되냐? 뭐 분할 매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네,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요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죠. 네. 이더리움이 승인 날랑말랑 할 때, 네, 그때쯤이거든요. 승인 막 됐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승인되고 지금 이때 막 요동쳤잖아요. 그러면서 한 3,500달러까지 이렇게 빠졌죠. 네, 제가 코스다에서 하루님이 한 3,500에 여기 잘 보면 매물대가 있다. 작은 시간봉으로 보면 매물대가 있다 하면서 네, 여기에서 여기까진 빠질 수 있다. 뭐 하루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정확했죠. 네,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 있죠. 네, 빨강하고 녹색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까지 정확하게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딱 빠지고 바로 반등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솔직히 하고 있어요. 네. 긍정주의자가 돈을 버는데 저는 좀 기회주의자라서 이런 기회를 한 번 줄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기회를 사실 좀 누리고 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도 되게 좋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또 빠질 땐 또 확 빠져주니까 빠져주면은 한 여기까지 한 번쯤은 빼주지 않을까. 무슨 뭐라도 악재가 터져서 좀 빠져주면 요때는 좀 매수를 더 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때는 좀
저배율로 한 2배 정도, 1배, 2배, 뭐 이 정도로 저배율로 이더리움 롱 포지션도 좀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네, 이더리움 그냥 현물로 사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요즘에 좀 마운트곡스 또 괴담이 좀 돌고 있어요. 마운트곡스 물량이 좀 움직이고 있죠. 네, 이제 시동 걸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운트곡스가 이제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한 10월까지 이거를 채권자들에게 다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탁했던 사람들이죠. 투자자들에게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런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가 한 14만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4만 개의 물량이 일시에 매도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출렁하게 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크게 세게 출렁이면 그때는 좀 매수를 더 해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세게 출렁이면 6만 5천 달러까지는 올 수 있고요. 좀 심하게 출렁이면은 한 6만 2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온다가 아닙니다. 이때 오면 그땐 기회니까 그때는 저는 좀 더 사볼 생각이에요. 예,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 물량 때문에 출렁이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실. 마운트곡스에 이더리움이 예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더리움도 같이 빠집니다. 솔라나도 같이 빠질 거예요. 알트코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회를 노려서 좀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시점을 모르잖아요. 마운트곡스 물량이 풀리는 게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6월에 풀리냐? 몰라요. 7월에 풀리나? 아무도 몰라요.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담으로 인해서 빠지긴 빠질 텐데 그게 언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만 7천 달러인데 이게 뭐 한 예를 들어서 8만 달러 간 다음에 빠질 수도 있고 7만 달러 전에 한번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거를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좀 빠지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마운트곡스가 지금 당장, 요즘엔 그래도 흐름이 괜찮잖아요. 지금 당장 폭락을 이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요. 아마도 한번 올라간 다음에 조정 줄 때 마운트곡스 괴담이 합쳐지면서 조정폭이 조금 더 세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눌림목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좋은 눌림목이 오면은 네, 뭐 비트든 알트든 이더든 좀 나눠서 분할해서 좀 사볼 생각입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네, 이런 것들을 네,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